그녀가 저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의식은 바로 계피와 알코올의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실크로드의 상인들이 번영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 신성한 혼합물이 담긴 작은 병을 들고 다녔던 아주 오래된 시절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의식을 행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상현달이 뜬 밤이었고 김순자 할머니는 모든 세부사항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세척한 유리병을 준비했습니다. 계피향이 제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헌신과 희망을 담아 각 단계를 따랐습니다. 의식을 시작한 후 몇 주 동안 저는 제 삶에서 미묘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의 한 고객이 저를 특별히 찾아와 상당한 투자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수수료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는 사회공헌 프로젝트에서 금융교육을 가르치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물질적 이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풍요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돈은 우주에 흐르는 많은 에너지 형태 중 하나일 뿐이며 돈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김순자 할머니는 번영에 대한 더 깊은 비밀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녀는 고대 불교 스승들이 영적 깨달음의 추구와 물질적 안녕 사이에서 모순을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은,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과 같아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단순히 통로를 찾아 흐를 뿐이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느 오후, 우리가 함께 새로운 계피 의식용 병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지역 장터에서 한 티베트 승려를 만났고 이것이 그녀를 15년간의 티베트와 네팔 수도원 생활로 이끌었습니다. 알아요, 젊은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피 조각을 부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승려들은 제가 본 가장 풍요로운 존재들이었어요.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필요한 것을 현현시키는 능력에서요. 그때 그녀는 제게 재정적 카르마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는 제가 돈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돈과 관련된 모든 생각, 말, 행동은 특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는 배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르침을 은행에서의 일상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고객을 달성해야 할 목표로 보는 대신 진정으로 그들의 재정적 필요와 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도 안 되어 저는 지점에서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박영희 할머니의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지점 앞에서 떡을 파는 분이었는데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신 후 제가 계피 의식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깨끗한 물로 병을 씻으면서 부채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시각화하는 방법, 용기를 가게 입구 쪽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과정 중에 적절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박할머니는 부채를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 학교에 떡을 납품하는 계약을 따내셨습니다. 정 과장님,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돈만 바뀐 게 아니에요.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것이 의식의 진정한 힘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현현의 능력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라고요. 의식은, 그녀는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시작점일 뿐이에요.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풍요의 통로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일어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진정한 헌신으로 계피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부 환경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 에너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 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이민수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의식적 번영에 대한 제 강연 중 한 번에서 만난 젊은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는 모든 저축을 실패한 앱 개발에 투자하고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위기의 시절에 너무나 잘 알았던 그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식을 가르쳐준 후 저는 김순자 할머니가 항상 강조하시던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과정에서의 감사함의 중요성입니다. 의식을 행하기 전에 저는 조언했습니다. 5분 동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비록 지금은 적어 보일지라도요. 이민수 씨는 지시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의식을 준비하기 전에 그는 몇 분을 할애하여 감사했습니다. 그가 가진 컴퓨터에 대해, 프로그래밍 지식에 대해, 일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해.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을 시작한 지 2주 후 그는 명상 중에 자신의 앱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기술적 기능에만 집중하는 대신 그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재정적인 것에서 더 큰 목적으로의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그의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그의 앱은 대형 기술 회사의 주목을 받았고 그들은 아이디어를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수석 개발자로 채용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제가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미소 지으셨습니다. 보세요 젊은이, 그녀가 말씀하셨습니다. 계피의식은 풍요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것이지만 진정한 보물은 의식의 변화에 있어요. 이 시기에 그녀는 티베트 승려들이 대대로 보존해온 3가지 수준의 번영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적 번영, 가장 기본적인 수준으로 물리적 필요와 물질적 편안함과 관련된 에너지적 번영, 우리 삶의 활력, 창의성, 기회의 흐름, 영적 번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는 능력, 계피의식은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이 3가지 수준에서 동시에 작용합니다. 계피향은 우리의 풍요 에너지 중심을 활성화하고 알코올은 정체된 에너지를 정화하며 의식을 의식적으로 준비하는 행위는 우리를 영적 본질과 연결시켜줍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정유진 씨의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재정적 불안 속에서 살아가던 화가였습니다. 의식을 배운 후 그녀는 자신의 그림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색채가 더욱 생동감 있어졌고 주제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의식이 그녀의 번영의 통로뿐만 아니라 창의적 표현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의식과 그 효과에 대한 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김순자 할머니는 의식의 더 미묘한 측면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계피의식은,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물질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다리와 같아요. 완전한 의식으로 의식을 행할 때마다 그 연결이 강화됩니다. 어느 오후 우리가 함께 새로운 의식용 병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의식에서의 숫자의 힘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혼합물을 시계 방향으로 8번 돌리는 것에서 사용되는 숫자 8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양의 수비학에서 팔은 서 있는 무한대를 나타내며 주고받는 것의 끊임없는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때 저는 안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두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대체 의학 클리닉을 열겠다는 꿈을 포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상담 세션에서 그녀의 손은 유리병을 들고 있는 동안 떨렸습니다. 비밀은 저는 김순자 할머니의 말씀을 반복하며 설명했습니다. 물리적 재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각각의 움직임, 각각의 의도에 넣는 에너지에 있어요. 안미영 씨는 매일 밤 당직 후에 의식을 그녀가 저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의식은 바로 계피와 알코올의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실크로드의 상인들이 번영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 신성한 혼합물이 담긴 작은 병을 들고 다녔던 아주 오래된 시절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의식을 행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상현달이 뜬 밤이었고 김순자 할머니는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정성스럽게 깨끗이 닦은 유리병을 준비했습니다. 계피향이 제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헌신과 희망을 담아 각 단계를 따랐습니다. 의식을 행한 후 몇 주 동안 저는 제 삶에서 미묘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의 한 고객이 저를 특별히 찾아와 상당한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이는 예상치 못한 수수료 수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사회적 프로젝트에서 재정 교육을 가르치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물질적 이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풍요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돈은 우주에 흐르는 많은 에너지 형태 중 하나일 뿐이며, 돈과 우리의 관계는 인생과 우리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김순자 할머니는 번영에 대한 더 깊은 비밀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대 불교 스승들이 영적 깨달음의 추구와 물질적 안녕 사이에서 모순을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과 같아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며 단순히 통로를 찾아 흐를 뿐이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느 오후, 우리가 함께 새로운 계피 의식용 병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한 티베트 승려를 만났고 이는 그녀를 15년간의 티베트와 네팔 수도원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알아요, 젊은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피 조각을 부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승려들은 제가 본 가장 풍요로운 존재들이었어요.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필요한 것을 현현시키는 능력에서요. 그때 그녀는 제 삶의 이해를 완전히 바꾼 재정적 카르마의 개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돈과 관련된 모든 생각, 말, 행동은 특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는 배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르침을 은행에서의 일상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고객을 달성해야 할 목표로 보는 대신 진정으로 그들의 재정적 필요와 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도 안 되어 저는 지점에서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박영희 할머니의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은행 앞에서 떡을 파는 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녀에게 계피의식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깨끗한 물로 병을 씻으면서 부채를 씻어내는 것을 시각화하는 방법, 용기를 가게 입구를 향해 놓는 방법, 그리고 특히 과정 중에 적절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삼 개월 후 박할머니는 부채를 모두 갚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 학교에 떡을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정 과장님,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돈만 바뀐 게 아니에요.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것이 의식의 진정한 힘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단순히 물질적 번영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현현의 능력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라고요. 의식은 그녀는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시작점일 뿐이에요. 진정한 기적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풍요의 통로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일어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진정한 헌신으로 계피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부 환경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 에너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 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민수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제가 의식적 번영에 대해 강의하기 시작했을 때 만난 젊은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는 성공하지 못한 앱에 모든 저축을 투자한 후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위기의 시절에 너무나 잘 알았던 그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의식을 가르친 후 저는 김순자 할머니가 항상 강조하시던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과정에서의 감사함의 중요성입니다. 의식을 행하기 전에 저는 조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 5분 동안 감사하세요. 비록 지금은 적어 보일지라도요. 이민수 씨는 지시를 철저히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의식을 준비하기 전에 그는 몇 분을 할애하여 감사했습니다. 그가 가진 컴퓨터에 대해, 프로그래밍 지식에 대해, 일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해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을 시작한 지 2주 후 그는 명상 중에 자신의 앱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기술적 기능에만 집중하는 대신 그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이었죠. 이러한 관점의 변화, 순수하게 재정적인 초점에서 더 큰 목적으로의 전환이 그의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그의 앱은 대형 기술 회사의 주목을 받았고 그들은 아이디어를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수석 개발자로 고용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김순자 할머니께 들려드렸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보세요, 젊은이. 그녀가 말씀하셨습니다. 계피의식은 풍요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지만 진정한 보물은 의식의 변화에 있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티베트 승려들이 대대로 보존해온 3가지 수준의 번영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적 번영, 가장 기본적인 수준으로 물리적 필요와 편안함과 관련된 에너지적 번영, 우리 삶의 활력, 창의성, 기회의 흐름, 영적 번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는 능력 계피의식은 그녀는 설명하셨습니다. 이 3가지 수준에서 동시에 작용합니다. 계피향은 우리의 풍요 에너지 중심을 활성화하고 알코올은 정체된 에너지를 정화하며 의식을 의식적으로 준비하는 행위는 우리를 영적 본질과 연결시킵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정미영 씨의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재정적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화가였습니다. 의식을 배운 후 그녀는 자신의 그림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색채가 더욱 생동감 있어졌고 주제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의식이 그녀의 번영의 통로뿐만 아니라 창의적 표현까지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의식과 그 효과에 대한 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김순자 할머니는 수행의 더 미묘한 측면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계피의식은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물질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다리와 같아요. 당신이 완전한 의식으로 의식을 행할 때마다 그 연결이 강화됩니다. 어느 오후 우리가 함께 새로운 병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의식에서 숫자의 힘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혼합물을 시계 방향으로 8번 돌리는 것에서 사용되는 숫자 8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양의 수비학에서 8은 서 있는 무한대를 나타내며 주고받는 것의 끊임없는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시기에 저는 윤서연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2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제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대체 의학 클리닉을 열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상담 세션에서 그녀의 손은 유리병을 잡으며 떨렸습니다. 비밀은 저는 김순자 할머니의 말씀을 되풀이하며 설명했습니다. 물리적 재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각각의 움직임, 각각의 의도에 담는 에너지에 있습니다. 서연 씨는 매일 밤 당직 후에 의식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자기 돌봄의 신성한 의식으로 변화시켰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혼합물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미래의 클리닉을 시각화했고 환자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치료받는 모습을 보았으며 자신의 소명과 번영이 하나가 되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2개월도 차에 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환자 중 한 명이 그녀의 헌신과 통합치료에 대한 지식에 감명을 받아 건강 분야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임을 밝혔습니다. 오늘날 서연 씨의 클리닉은 대체 치료의 중심지가 되어 매달 수백 명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의 이야기가 큰 외부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성민 교수는 의식에 대해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문제는 돈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좋은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부족함과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의 사례에 대해 듣고 깊은 가르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당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 속에서도 가난한 것은 그들의 영혼이 풍요에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민 교수에게 의식은 감정적 치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병을 준비하면서 그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제한을 다루었습니다. 계피향은 더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정신 상태를 위한 반가쇠가 되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에게서 배운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의식을 행하기에 적절한 시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농부들이 파종을 위해 달의 위상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녀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 수행을 위해 자연의 주기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녀는 의식이 상현달에 시작될 때 특별한 힘을 가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확장과 성장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천문학적 시기보다 의식을 행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에게서 배운 가장 깊은 교훈 중 하나는 비 오는 일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의식을 행하고 있음에도 결과를 보지 못하는 한 친구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며 그녀의 집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젊은이, 그녀는 제스민 차를 준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막힘이 의식 자체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있어요. 각자는 자신만의 꼽히는 시기가 있답니다. 그때 그녀는 제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의식의 중요한 측면을 알려주셨습니다. 새 유리병을 집어들면서 그녀는 용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은유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병을 완전히 깨끗이 해야 해요. 단순히 물로만이 아니라 정체된 에너지를 모두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돈과 풍요에 대한 제한적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이 대화는 제가 제 워크숍 중 한 명을 만났던 이영주 씨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충실히 행했지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고, 돈은 더럽다 또는 부는 문제를 가져온다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함께 작업했는데 단순히 물리적 의식뿐만 아니라 주로 그녀의 제한적 믿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우리에게 보완적인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식을 준비하는 동안 영주 씨는 돈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믿음을 종이에 적어 안전하게 태우고 그 재를 굵은 소금과 섞어 흐르는 물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영주 씨의 변화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녀의 제한적 믿음이 녹아내리면서 그녀의 작은 가게는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과의 관계가 더 가볍고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또한 의식 중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들이쉴 때마다 그녀는 가르쳤습니다. 풍요를 받아들이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내쉴 때마다 당신의 축복을 세상과 나누는 것을 상상하세요. 의식 중에 이 의식적인 호흡 수행은 지속적인 재정적 불안 속에서 살았던 도예가 강민호 씨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의식의 의식적 호흡을 통합하면서 그는 돈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예술 자체가 변화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제 손이 제 마음과 더 연결된 것 같아요. 그는 전국에서 구매자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새로운 작품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강 씨의 이야기를 들은 김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보세요. 그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번영의 통로를 열 때 흐르는 것은 단지 돈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 현현되는 우주의 생명력 자체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진정한 헌신으로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재정적 번영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전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의식을 찾아온 심리상담사 김지원 씨의 경우입니다. 우리의 대화 중에 김순자 할머니는 그녀에게 통합적 번영의 개념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흘러야 한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돈은 김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주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많은 에너지 형태 중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재정적 번영의 통로를 열 때 다른 모든 형태의 풍요도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그녀는 우리에게 의식의 특별한 변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피와 알코올이 든 주요 병 외에도 지원 씨는 3개의 작은 병을 준비하도록 지도받았습니다. 장미 꽃잎과 계피가 든 것, 관계에서의 번영을 위해 월계수 잎과 계피가 든 것, 경력에서의 번영을 위해 수정 크리스탈과 계피가 든 것, 영적 번영을 위해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 만에 그녀의 재정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고 상담소를 확장했으며 영성과 더 깊은 연결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김순자 할머니는 의식의 가장 깊은 측면 중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소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혼합물을 저을 때마다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유리의 울림은 주변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하는 특정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그때 의식의 만트라를 통합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것은 힌두교의 번영의 여신에게 바치는 옴슈림 마하 락슈미에이 나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수행을 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견은 자신의 예술로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음악가 이동훈 씨에게 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트라와 자신의 작곡을 결합하여 의식의 소리 요소를 통합하면서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음악이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는 우리의 만남 중 하나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작곡들은 중요한 프로듀서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1년도 안 되어 그는 자신의 예술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것이 의식이 여러 차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수행을 우리의 타고난 재능과 정렬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풍요를 끌어들이는 공명장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인상적인 경험 중 하나는 김순자 할머니가 집단 번영의 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을 때였습니다. 이는 번영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변화시킨 매혹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의식을 행할 때 그녀는 새 병을 준비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이의 웰빙을 포함하도록 우리의 의도를 확장할 때 우리는 배가 되어 돌아오는 번영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첫 집단 수행 그룹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병을 가지고 김순자 할머니의 작은 정원에서 상현달 밤에 모이는 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2 자녀를 겨우 부양하던 노점상 박수진 씨도 있었습니다. 비밀은 김순자 할머니가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당신 자신의 번영뿐만 아니라 그룹의 모든 사람이 번영하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에 있어요. 이는 모든 참가자를 연결하는 황금빛 풍요의 그물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이 모임들 동안 각자는 자신의 의도와 꿈을 나누었고 그룹 전체가 그 실현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냈습니다. 계피 향이 공기를 채우는 동안 우리는 동시에 의식을 행했고 시계 방향으로 병을 돌리면서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를 환경에 만들어냈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수진 씨는 예를 들어 쇼핑몰의 작은 가게를 열 기회를 받았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자신의 성공을 다른 노점상들을 돕는 데 사용하여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것이 의식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번영은 샘물과 같아요. 더 많이 나눌수록 더 많이 새로워집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지속적인 번영의 5가지 요소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적극적 감사,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부터 행동하는 것, 의식적 순환, 돈을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높은 목적, 번영을 더 큰 선과 정렬하는 것, 현명한 무집착, 풍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신뢰하는 것, 전략적 관대함,
풍요를 배가시키는 방식으로 나누는 것. 특히 감동적인 사례는 우리 그룹에 참여했던 68세의 최영호 씨였습니다. 은퇴하고 빚을 진 그는 처음에는 의식을 마지막 희망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임에서 그는 항상 일찍 와서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는데 이는 첫 번째 요소인 적극적 감사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최영호 씨의 이야기는 제 학습 여정에서 특별한 장을 차지합니다. 우리 그룹에 참여한 지 3개월 후 그는 자신의 삶에서 미묘한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옛 직장 동료가 그를 찾아와 가전제품 수리 사업에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거절했을 텐데 의식을 통해 인생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들은 김순자 할머니는 나이와 번영의 관계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몇 살인지 신경 쓰지 않아요. 풍요는 20세든 80세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흐르죠. 이때 그녀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의식의 특별한 변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통적인 재료 외에도 우리는 병에 백단향 에센셜 오일 3방울을 추가했습니다. 백단향은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동양 전통에서 영원의 향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연대기적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신성한 시간과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최영호 씨의 사업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에는 부담으로 여겼던 그의 인생 경험이 이제는 그의 가장 큰 차별점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그의 지혜와 정직성을 신뢰했고 곧 그는 도움이 필요해 조수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돈과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그는 우리의 모임 중 하나에서 말했습니다. 돈을 적으로 보았어요. 항상 부족한 것으로요. 이제는 그것을 친구로 봅니다. 꿈을 실현하는 파트너로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 순간을 활용하여 번영과의 우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낯선 사람이나 심지어 적으로 대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머물지 않는 것에 놀랍니다. 번영과 사랑하는 관계를 발전시켜야 해요. 그녀는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한 우정을 돌보는 것처럼 매일 풍요와의 연결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그녀는 우리에게 번영 일기를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 매일 기록해야 할 것들은 우리 삶에서 알아차린 3가지 풍요의 현현, 우리가 실천한 1가지 관대한 행동, 우리가 인식한 1가지 성장의 기회, 우리가 다른 이들과 나눈 1가지 축복 번영 일기는 우리의 수행에서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어려운 이혼을 겪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후 우리 그룹에 합류한 화가 이미경 씨의 경우였습니다. 일기를 시작했을 때 미경 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삶에서 풍요의 현현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청구서와 문제뿐이에요. 그녀는 우리의 첫 모임 중 하나에서 말했습니다. 그때 김순자 할머니는 제가 받은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 딸아, 그녀는 그 특유의 평온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풍요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아요. 어디에나 있지만 주의를 기울일 때만 알아차릴 수 있죠. 작은 축복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뜨는 태양, 당신의 창가에서 노래하는 새, 당신이 그림에서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색깔들. 미경 씨는 이러한 관점을 일기뿐만 아니라 그녀의 예술에도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어둡고 무거웠던 그녀의 그림들이 이제는 생동감 있는 색채와 자연의 풍요를 상징하는 주제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꽃, 폭포, 황금빛, 밀밭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적인 번영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이었죠. 흥미롭게도 그녀의 예술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통해 물질적 번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갤러리 관장이 그녀의 새로운 예술적 단계에 감명을 받아 개인전을 제안했습니다. 6개월도 안 되어 미경 씨는 부채를 갚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예술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 예시를 사용하여 그녀가 창조적 현현의 순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풍요의 인식, 그 풍요에 대한 적극적 감사, 그 감사의 창조적 표현, 그 표현을 세상과 나누기 새로운 풍요의 수용, 이것은 무한한 순환이에요.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한 바퀴를 완성할 때마다 더 많은 번영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예술가와 창작자들을 위한 계피 의식의 특별한 변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통적인 재료 외에도 우리는 병에 베르가못 에센스를 소량 추가했습니다. 베르가못은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자기 표현의 오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창조적 통로를 열어주고 우리의 내면의 풍요가 독특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현현되도록 도와줍니다. 창의성과 번영에 대한 교훈은 김순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차원적 풍요의 개념을 소개했을 때 더욱 깊은 차원을 얻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조화를 이루어야 할 7가지 다른 차원의 번영이 존재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주간 모임에서 백단향 향을 피우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번영은 정원과 같아요. 한 종류의 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진정한 풍요는 다양한 정원과 같아서 각각의 요소가 전체의 아름다움에 기여하죠. 그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7가지 차원은 물질적 번영, 재정적 자원, 생명력의 번영, 건강과 에너지, 감정적 번영, 관계, 정신적 번영, 지식, 창조적 번영, 표현, 영적 번영, 연결, 사회적 번영, 세상에 대한 기여, 이 7가지 차원을 다루기 위해 그녀는 우리에게 의식의 특별한 변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의 병 대신 우리는 각각 특별한 재료 조합을 가진 7개의 작은 병을 준비했습니다. 물질적 번영을 위해 전통적인 계피와 알코올 생명력을 위해 계피와 페퍼민트 에센스 감정을 위해 계피와 장미 에센스 정신을 위해 계피와 로즈마리 에센스 창의성을 위해 계피와 베르가못 영성을 위해 계피와 백단향 사회적 기여를 위해 계피와 라벤더. 이 시기에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깊은 위기를 겪고 있던 대학 교수 박정우 씨의 경우였습니다. 7개의 병으로 작업을 시작한 후 그는 중요한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각각의 병이 제 인생의 다른 문을 여는 열쇠 같아요. 그는 우리의 모임 중 하나에서 말했습니다.
번영의 모든 차원을 돌보기 시작했을 때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년도 안 돼요. 정우 씨는 직장에서 승진했을 뿐만 아니라 첫 책을 출판했고 가족 관계를 개선했으며 그의 지역사회에서 교육사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것이 진정한 번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차원을 조화롭게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풍요를 끌어들이는 에너지장을 만들어냅니다. 김순자 할머니와의 수년간의 학습과 수행 후 저는 계피의식이 번영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지혜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티베트로 돌아가는 긴 여행을 떠나기 전 우리의 마지막 모임에서 그녀는 그녀가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와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는 항상 그녀의 얼굴을 밝히던 그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번영의 가장 큰 비밀은 의식이나 약초, 기도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풍요의 자연스러운 통로라는 이해에 있어요. 우주는 우리를 통해 흐르기를 원해요. 우리는 단지 열려있고 그 흐름과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날 김순자 할머니와의 첫 만남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계속해서 이 가르침들을 한국 전역의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의 정원에서 7명으로 시작한 그룹은 이제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피의식은 여전히 강력한 변화의 도구이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그녀가 항상 설명했던 대로 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풍요의식을 깨우는 관문으로서 말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준비된 각각의 병, 믿음으로 암송된 각각의 만트라, 나누어진 각각의 관대한 행위, 이 모든 것이 번영의 에너지와의 신성한 춤의 일부입니다. 떠나기 전 김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울립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내 아들아. 진정한 번영은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꽃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제 여정을 계속합니다. 이 수행과 가르침을 나누면서 제 삶뿐만 아니라 이 고대의 지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이 놀라운 스승의 지혜를 항상 기리며 계피의식은 번영의 수행 이상이 되어 변화와 영적 깨달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계피향을 맡을 때마다 저는 진정한 분은 우리가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번영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계는 의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제공할 무한한 축복을 받고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듯이 번영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